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정보들,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은 숫자가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라는 돋보기로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약속, 바로 공정성이란 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 다들 들어보셨죠?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말이죠. 아주 만약에. 그 천 너머로 세상에 살짝 보인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작은 의심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법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배심원은 그냥 무작위로 우리 동네 사람들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한다고요. 정말 완벽한 원칙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멋진 원칙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 이상적인 원칙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지 실제 사건 하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의 시민자유연맹, 그러니까 ACLU라는 단체에서 경고등을 딱 켠 겁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배심원단, 구성이 좀 이상한데요. 특정 인종그룹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죠. 자, 이게 바로 ACLU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자격이 되는 인구의 인종 비율,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인 거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뽑힌 배심원들의 모습입니다. 백인 비율은 거의 똑같은데 혹시 다른 데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눈에 들어오시나요? 와, 이걸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훨씬 더 확실하게 보이죠? 아시아계는 생각보다 훨씬 많고 흑인과 라틴계는 눈에 띄게 적습니다. 바로 여기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시스템에 어떤 편견이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무시해도 될 만한 소음에 불과할까요? 이 신호냐 소음이냐 하는 문제를 풀려면 그냥 대충 그런 것 같다 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정밀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두 그룹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 말이에요. 우리가 쓸 탐정 도구는 바로 전체 변동 거리, 줄여서 TVD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근데 역할은 아주 간단해요. 두 집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하나의 숫자로 확 압축해서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돋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쉬워요. 먼저 각 그룹별로 비율의 차이를 구하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그냥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더 많고 적은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차이의 크기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딱 절반으로 나누면 끝. 바로 이게 두 집단 사이의 전체적인 거리, TB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라메다 카운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나온 숫자가 바로 0.14입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두세요. 이 0.14가 우리 사건의 방향을 결정질 첫 번째 핵심 증거입니다. 근데 0.14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큰 숫자일까요? 아니면 작은 숫자일까요? 이걸 알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게 완벽하게 공정하고 무작위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그때 나오는 숫자들은 보통 어느 정도일까? 이걸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우연의 세계에서는 어떤 숫자가 평범한 건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0.14라는 거리, 이게 과연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정말 특별한 값일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타임머신 대신에 컴퓨터의 힘을 빌릴 겁니다. 1453명의 배심원단을 진짜 완벽하게 무작위로 뽑는 가상의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5,000번이나요. 말 그대로 우연의 세계를 5,000개나 만들어서 구경하는 셈이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5,000개의 우연의 세계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거의 모든 결과가 아주 작은 TBD 값, 그러니까 대부분 0.05도 안 되는 값 주변에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이게 바로 우연히 만들어내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풍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봤던 그 값, 0.14. 그 숫자는 이 풍경 속에서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기 있네요. 다른 값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저 멀리 꼬리 끝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죠?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0.14는 평범한 우연의 세계에서는 거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함께한 이 추리 과정 있잖아요. 사실 이게 바로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설 검정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분석 기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핵심을 직감적으로 체험하신 겁니다. 모든 가설 검정은 마치 법정 드라마 같아요. 두 개의 가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거든요. 한쪽 귀무 가설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건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무죄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 대립 가설은 이렇게 반박하죠. 천만에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길이 바로 이 데이터 탐정의 수사 지침 4단계였던 거예요. 먼저 이게 우연일까? 편견일까? 가설을 세우고 TBD라는 측정 도구를 골랐죠. 그 다음에 만약 우연이라면 어떨까 하는 세상을 시뮬레이션해서 기준점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실제 값이랑 비교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말 강력한 문제 해결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끝나면 재미없죠?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분석하는 그 데이터 자체를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수학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비교 기준으로 삼았던 그 인구 데이터가 무려 10년이나 지난 낡은 자료였던 거예요. 게다가 애초에 배심원 후보 명단 자체가 특정 계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그 재료가 되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종종 흠집투성이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고 이 분석 방법이 쓸모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데이터가 깨끗하고 명확할 때 이 방법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1965년의 스웨인 대 엘라베마 사건 같은 경우에요. 알라메다 케이스의 데이터는 좀 복잡했지만 이 사건의 숫자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딱 떨어졌거든요. 당시에 흑인 적격 배심원 비율이 26%나 됐는데 실제 배심원단에는 8%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 엄청난 차이를 그냥 사소하다고 판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TBD로 계산해보니 0.18이 나왔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런 차이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사실상 0, 제로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는 수십 년이 지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과학이나 데이터에서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황금률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5%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1925년에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널드 피셔라는 분이 어떤 깊은 수학적 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쓰기 편리하니까 라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오래된 관습 같은 거였던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 분석 하나가 수십 년 전 최고 법원의 판결에까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지 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데이터라는 돋보기로 들여다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